안녕하세요,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신형 G80 가격표가 공개돼서요,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나오는 제네시스들은 단일 트림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서 우선 단일 트림의 그 기본 사양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되는 옵션들에 대한 설명과 추천 옵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사양의 제네시스는 5,247만원이고요 이거는 개소세 1.5%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이 기준입니다. 이 개소세 할인은 6월 말까지 출고가 돼야 적용이 될 텐데, 제네시스 사전 계약 첫날에 계약하지 않으면 사실상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7월 이후에도 개소세 인하가 연장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회복된다면 약 3% 정도 차량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사양의 파워트레인입니다. 가솔린 2.5 4기통 터보 엔진, 이게 제네시스 G80 정도 되면은 사실 6기통 엔진을 많이 원하실 텐데 4기통 엔진이에요. 연비는 한 10km 전후 되고요. 마력은 304마력에 43토크. 솔직히 힘은 전혀 딸릴 일은 없는데, 이 정도 차를 타시는 분들 6기통 감성에서 다시 4기통으로 오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보통 이제 2.5 엔진은 뭐 6단 자동 변속기, 3.5는 8단 이렇게 넣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이번 G80은 8단 자동 변속기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됐고요. 핸들링 감각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RMDPS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ISG, 멈췄을 때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출발할 때 시동이 켜지는 이런 부분이기는 한데, G80 정도면 굉장히 진동이나 소음 억제를 잘 해놨을 거기 때문에 굳이 출발할 때 이질감이 있는 ISG를 쓰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디젤에서는 쓰시겠지만 가솔린에서는 보통 꺼놓고 다니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외관입니다. 이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라인이잖아요. 이 두 줄, 이 두 줄, 그리고 이 뒤쪽에 두 줄. 이 라인을 살려주는 방향 지시등, 뭐 DRL, 리어램프 이런 부분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18인치 휠에 피렐리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선택 옵션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 이게 앞유리와 도어에 들어갑니다. 뒷유리에는 안 들어가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바깥에 소음을 억제해주는 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유리는 전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듀얼 머플러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다음은 내장입니다. 8인치 TFT LCD 클러스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 계기판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 8인치 LCD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 바늘 쪽이 실제 바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옵션으로 12.3인치 클러스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뭐 굳이 그 부분까지 넣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 이 부분이죠. 기어봉이 아니라 다이얼식으로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요 센터 페시아 디자인은 GV80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GV80은 좀 심심했어요.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이 좀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절제돼 있다면 절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GV80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이게 넓잖아요. 넓으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근데 G80은 어느 정도 좀 딱 압축이 되어서 그렇게 심심하지도 않고 있을 때 있을 거 다 있는 느낌? 뭐 이래서 GV80보다는 좀 실내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돼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리고 통합 컨트롤러는 이 부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GV80과 동일하고, 여기에다가 뭐 글씨 같은 거, 김 뭐 이런 거 쓰면은 내비에서 이제 김 뭐 해가지고 찾아지는 거고요. 제가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제법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는 굉장히 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런 거 핸들 양쪽에 있어가지고 기어 1단, 2단, 3단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요. 그리고 하이패스나 뭐 프레임리스 룸미러, 뭐 테레비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다 베젤 없으면 이쁘듯이 프레임리스면 그래도 조금 더 디자인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빨간색으로 친 것들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옵션들이거든요.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가 이런데 쭉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하이그로시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문 같은 것도 많이 찍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기아차가 굉장히 블랙 하이그로시를 좋아하는데, 제네시스를 샀는데 하이그로시로 뒤덮여 있다? 이게 제네시스인지 기아차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거는 옵션으로 무조건 다른 걸로 커버를 치는 걸로 하시고요. 아니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수전사로 괜찮게 커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제네시스 정도 하시는데 요거 정도는 좀 좋은 거 리어로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램프, 여기 뭐 은은하게 이제 파란색 보이시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터치 타입 공조 패널, 이 부분에 공조 장치, 에어컨 장치들을 터치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 방식을 굉장히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요즘 차들이 다들 터치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내비 버튼들이 있어요. 지도 버튼, 뭐 내비 검색 버튼, 뭐 즐겨찾기나 이런 것들. 내비 버튼을 이쪽에 숨겨놔가지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사용하기도 편하게 되어 있네요. 다음은 안전 사양입니다.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스마트 센스라고 부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안전장치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에서 과속 카메라 있을 때 속도 조절해주는 부분, 그리고 곡선로에서 속도 줄여주는 부분. 100km로 가다가 이 곡선로 만나면 이거 곡선로 100km로 쫙 돌면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거 브레이크를 무조건 밟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감속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이거 차로 한가운데로 자동차가 가게 하는 기능이고요. 이거 핸들을 지금 안 잡아도 꽤 오랫동안 버텨주니까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꽤 쓸만합니다. 그리고 진동 경고 핸들, 뭐 왼쪽에 차가 있는데 내가 왼쪽으로 깜빡이를 켰다거나 아니면 차선을 밟았다거나 그럴 때 진동 경고를 올려주고, 뭐 깜빡이를 안 켜고 이쪽으로 막 밟고 가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튕겨주고요. 뭐 이런 것도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빔 보조, 이거 하이빔 켜놔도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은 하이빔을 다시 하향등으로 내렸다가 차가 지나가면은 다시 올려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뭐 너무 오래 운전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경고를 주는 부분이죠. 좀 쉬었다 하라고.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거 다 요즘 현대차는 기본이죠. 앞에 차량이나 보행자나 뭐 이륜차나 너무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멈춰주고요. 그리고 교차로 대항차, 이거는 잠깐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쪽에서 차가 오고 있다 이러면은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것도 홈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차했을 때 나오려고 그러는데 차가 오고 있으면 멈춰준다는 거고, 주차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본적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가 뒤에서 부웅 오고 있다 그러면은 경고 주고 이 반대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도 보자면 이제 후진을 하는데 이쪽에서 차가 오고 있다 이러면은 끽 멈춰주는 기능이고요. 사실 이렇게 탁 트인 데서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이쪽에 뭐 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화단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야가 안 나올 때도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은 이 차가 오고 있으면 끽 멈춰주는 이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도 예전에 현대 블루엔즈에 갔었는데 차를 빼야 되는데 이쪽이 담벼락이었어요. 담벼락이어가지고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천천히 뒤로 가고 있는데 띠띠띠거리다 끽 멈추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골목길에서 차가 지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있으면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거기에 안전하차 보조, 이거 내리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차 오면은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요. 그리고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요거는 이제 1차 충돌이 가해지고 나서 뭐 정신을 잃었거나 아니면 뭐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거나 해가지고 제동을 걸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해가지고 2차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안전 관련 옵션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스마트 크루즈까지 다 들어가서 나중에 옵션을 보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1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간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옵션을 보고는 스마트 크루즈는 이 옵션을 넣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고, 스마트 크루즈나 이런 기본적인 안전 예방 장치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옵션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제네시스만의 좀 더 진보된 사고 방지 장치들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은 꼭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편의 사양입니다. 뭐 무선 충전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요. 버튼 시동 이런 거 기본이고, 디지털 키, 차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에 디지털 키를 이제 저장을 해놨다면은 핸드폰만 있어도 문 열고 시동 키고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키를 아예 안 갖고 다녀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인 센서, 와이퍼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열선 전동 조절 핸들, 뭐 열선은 그렇다 치고 전동 조절 핸들은 이 핸들을 앞뒤 그리고 위아래 이런 부분을 자기 몸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전동으로 한다는 거고요. 프로토 에어컨 당연하고, 공기청정 시스템, 이것도 미세먼지 센서까지 같이 들어가죠. 이게 없을 때,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나 이런 데는 그냥 공기청정 시스템 버튼이 있어가지고 버튼 누르면 한 2, 3분 내기순환 세게 돌리는 거 정도였는데, 그랜저 정도부터 이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가면서 훨씬 유용해졌어요. 실내 공기에 미세먼지가 많다 싶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돌려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후방 모니터 당연하고요. EPB 오토홀드, 뭐 EPB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해가지고 요 핸드 브레이크 대신에 뭐 파킹 브레이크를 전자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별게 아니기는 한데 요 오토홀드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보통 이제 시내에서 신호등에 걸리면 브레이크 딱 밟고 나서 발을 떼도 차가 안 움직이다가 이제 엑셀 밟으면
그대로 출발하는 그 기능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SG랑 같이 쓰면은 브레이크 밟으면 오토홀드도 걸리고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엑셀을 밟으면 시동이 한번 켜지고 그 다음에 오토홀드가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동이 켜지고 났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엑셀을 좀 더 밟으면 오토홀드가 풀리면서 확 앞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한번 엑셀을 살짝 밟아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밟아서 오토홀드를 풀면서 나가는,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쓰는 편이기는 하지만 약간 울컥거림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 같으면 G80 정도의 NVH를 갖춘 차량은 아마 오토홀드를 무조건 쓰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전체, 창문을 올릴 때 뭐 손 같은 거 이렇게 끼면은 창문이 다시 내려가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거리 경고, 서라운드 뷰가 없는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전방까지 되는 주차거리 경고가 있으면 도움은 되긴 하겠죠. 그리고 스마트 전동 트렁크, E급에서 전동 트렁크가 없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예전에 G80에서는 전동 트렁크가 아닌 트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동 트렁크는 굉장히 기본이 됐습니다. 이게 뭐 편의성은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기는 한데 감성이 많이 차이가 나요. 감성이.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짜 뭐 설날에 이렇게 딱 어머니가 뭐 과일 같은 거 싸주셨는데 차 타려고 가는데 이제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어. 트렁크 으쌰 열어가지고 과일 넣고 쾅 하고 닫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것보다는 딱 과일 바구니 놓고 버튼으로 딱 누르고 내려가는 동안에 딱 인사하고 이제 아들 가보겠습니다. 이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E급에서 이제는 일반 트렁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네시스에도 기본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옵션으로 넣어도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들인데도 기본으로 넣어줬네요. 다음은 시트입니다. 시트는 천연가죽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시트는 이제 옵션을 좀 넣어야 들어가는 그 나파가죽 시트고요. 이게 천연가죽 시트예요. 뭐 화질은 좀 안 좋기는 한데 이 옆에 있는 거랑 좀 비교해 보니까 조금 심심하기는 하죠. 그래도 뭐 천연가죽이면 뭐 어디서 빠지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앞좌석 전동 시트,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 워크인 디바이스는 여기에 지금 사진은 지금 제가 좌우를 반전을 해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요쪽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앞뒤로 움직이고 뭐 등받이 조절하고 하는 걸 요 버튼이 있는 거예요. 이 보조석이 전동식인데 이 워크인 디바이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뒤쪽에 사람 탈 때 좀 앞쪽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동승자가 탔는데 이런 거 잘 모르면 이거 조절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 그러면 전동 시트면 이 운전석에서는 이 보조석으로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보조석이 수동이기라도 하면 이 앞쪽에 팔 뻗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당겨가지고 이 의자를 앞으로라도 할 수는 있는데 전동이면 답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핸들이나 시트 같은 거 나랑 와이프랑 하나씩 세팅해서 딱 탔을 때 자기 포지션에 맞춰주는 기능이죠. 가족들이랑 같이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리운전 자주 부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시트는 꼭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 뭐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뒷좌석은 통풍은 아니고 열선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통풍은 옵션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스키스로, 이게 뒷좌석이 접히기까지 하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뒷좌석이 접히는 거는 시트를 좀 얇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좀 안 좋은 걸로 이야기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접히지는 않고 대신에 스키스로 가운데 구멍이 있어가지고 트렁크에서 뒷좌석으로 뭐 스키 같은 거 이렇게 길쭉한 거 넣을 수 있게 그렇게는 좀 해놨죠. 다음은 기본 사양의 마지막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14.5인치 디스플레이 내비,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까지 기본으로 넣으면 대체 옵션에 넣을 게 뭔가 싶을 정도로 기본 사양들의 거의 대부분의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 보면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서 이건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블루링크, 핸드폰으로 원격해서 시동 거는 거요. 뭐 그런 거 들어가고, 카페이 들어가고요. 이거 뭐 주유소에서 자동으로 결제해준다, 뭐 드라이브 스루에서 자동으로 결제해준다 뭐 이러는데 환경이 잘 갖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무선 업데이트, 뭐 이것도 요즘 대부분 차들이 들어가죠. 예전에 SD카드나 USB 가지고 꼽아서 업데이트 하던 거를 이제 무선으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9개고요. USB 단자 같은 거 앞쪽 뒤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사양은 이렇게 되고요. 이건 뭐 옵션을 넣을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기본 사양이잖아요. 여기에서 추가 옵션은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같이 보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이 제네시스는 굉장히 그 홈페이지를 잘 꾸며놔가지고 옵션을 딱딱 눈으로 보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선택 옵션 보시면 먼저 2.5 가솔린 터보는 기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4마력에 43토크 대신에 4기통이고요.
2.2 디젤은 25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출력은 210마력에 45토크. 이것도 토크가 상당하니까 뭐 힘이 딸린다는 생각은 안 들겠죠? 근데 디젤은 20인치 휠 옵션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초반 가속력은 좋지만 나중에 이 마력이 딸리는 부분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3.5 터보는 660만원이 추가가 돼요. 처음 모델에 비해서. 380마력에 54토크. 6기통이죠. 그래서 사실 이 6기통, 4기통의 차이만 없으면 뭐 전혀 고민 없이 그냥 2.5 터보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뭐 300마력에 43토크에 뭐 부족하게 있겠습니까? 연비도 좋고요. 그런데 이 6기통 때문에 660만원을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좀 드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가성비 홍과장은 가성비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2.5 터보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륜과 4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죠. 전륜이면은 사실 고민 없이 2륜인데, 이 후륜 차다 보니까는 뭐 눈길에서 언덕 같은 거 못 올라가고 그런 거 좀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안전할 수 있고 운동 성능도 괜찮으니까 4륜에 280만원 정도는 쓸 수 있겠다 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은 4륜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다음은 색상입니다. 색상은 뭐 워낙에 개인 취향 차이니까 뭐 특별히 언급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색상이 제공된다 정도, 그리고 무광 색상에는 70만원이 추가된다,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리의 하양색. 다음 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솔린은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다 고를 수가 있고, 디젤은 18인치, 19인치 두 가지만 고를 수 있어요. 보시면 18인치 휠은 다이아몬드 커팅 휠에 피렐리 타이어 들어가고요. 그런데 18인치도 옵션이 하나 더 있네요. 보시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110만원 추가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턱이 있으면 이 차가 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 턱을 인지를 하고 턱 가까이로 가면은 이 서스펜션을 좀 물렁하게 만들어서 턱을 부드럽게 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130km 달릴 때까지 이 노면을 인지해서 서스펜션을 조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하네요. 이게 진짜로 되기만 하면. 우리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벤츠 S클래스 같은 거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막 차가 이런 방지턱을 지나가는데 바퀴만 움직이고 이 차체는 꼼짝도 않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제네시스 많이 발전을 했네요. 그렇지만 실제로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는지는 아마 시승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지턱 뭐 몇 번이나 넘는다고 저는 이거는 안 할 거고요. 일반 18인치 휠을 할 거냐, 아니면 70만원 추가해서 DC 타입 19인치 휠을 할 거냐, Y 스포크 타입 휠을 할 거냐, 요 정도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 취향은 Y 스포크 타입이네요. 20인치 보면 20인치는 250만원이 추가가 되고 퍼터링 휠 해가지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휠이 들어가는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9인치 Y 스포크 타입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내장 디자인입니다. 스탠다드 디자인은 이 블랙 모노톤과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도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데 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요.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딱 기아차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옵션을 하나 올리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스탠다드 디자인 말고 겨우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올려서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 1으로 왔습니다. 여기에는 색상이 하나 늘었어요. 포레스트 블루 모노톤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색깔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보면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이 색을 선택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걸 적용하면 이 나파 가죽은 아니기는 한데 아까 그 시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디자인이 좀 들어가죠. 시트가 좀 덜 밋밋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쪽 부분은 아직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쓰고 있고, 이 내장재는 알루미늄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알루미늄 좋아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뭐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알루미늄이 좋으시면 요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취향은 아니니까 하나만 더 올라가 볼게요. 300만원이 추가되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고요. 5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추가된 색상은 그레이 바닐라 베이지 투톤, 그리고 그레이 듄 베이지 투톤입니다. 사실 보기에는 이게 제일 화사하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관리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팰리세이드 원그레이 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딱히 묻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뭐 아이도 있고 와이프랑 같이 타고 하는데
딱히 묻진 않아요. 제가 청바지를 안 입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청바지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이염이 좀 발생을 하니까 이 색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청바지를 안 입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선택하셔도 크게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죽 보호제 정도 사가지고 이제 쓱싹쓱싹 닦아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야 이 내장재가 오픈 포어 리얼 우드 내장재가 들어간다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애쉬 컬러, 뭐 그라데이션, 메탈릭 그라데이션, 올리브 애쉬, 유칼립투스, 이거는 시트 색상마다 이 고를 수 있는 내장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뭐 크게 뭐 차이는 없고요. 저는 이게 제일 고급스럽네요. 솔직히 다른 옵션들은 좀 빼도 되는데 고급차에는 이 내장 고급화 옵션을 빼면은 굉장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정도 차를 타는데 300만원이 아까워서 이걸 뺀다? 탈 때마다 후회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돈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가성비 하더라도요. 다음은 파퓰러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현대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을 묶어가지고 좀 싸게 내놓은 개념인데요. 여기 4가지 옵션들을 다 하면 570만원인데 그거를 이제 510만원 정도로 약 10% 이상 할인해 준다라는 개념이고요. 들어있는 옵션들은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뭐 많이 대중화됐고 이 정도 차에서는 대부분 많이 하시죠. 특히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의 굉장히 궁합이 좋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비 같은 거 이런 데 다 표시되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의 차선 인식 여부, 혹은 옆에 차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앞차와의 거리의 세팅을 보통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리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1단계는 이제 앞차와 가까이 붙어서 달리는 거, 4단계는 이제 멀리 달리는 거, 이런 부분이라서 거리 조절은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시야를 제법 자주 뺏기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웬만하면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달면 13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약간 세기는 하죠. 다음은 하이테크 패키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은 여기에 8인치가 들어가고 이 양쪽으로 바늘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12.3인치 TFT로 이렇게 넣었다는 건데, 뭐 최근에 보면 아반떼라든지 아니면 그랜저 페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비랑 거의 통짜 유리처럼 써가지고 뭐 벤츠처럼 일체형 같은 느낌으로 만들거든요. 그랜저 페리는 일체형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어설프게 있어서 뭐 어쨌든, 그리고 그거를 안 넣으면 특히 그랜저 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못생긴 바늘을 넣어줘요. 그것도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조건 넣게 되어 있는데 제네시스 G80은 이거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뭐 전방 주시 경고, 이거는 이제 이쪽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운전자의 눈을 찍어서 감고 있다 이러면 이제 전방 주시하라고 경고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잘 설명이 돼 있죠. 이제 하이빔을 항상 켜고 다녀도 이제 앞차가 있으면 앞차 있는 여기까지는 하이빔을 약한 걸 켜고 딴 데는 멀리까지 보이도록 하고, 이 상대편에서 오고 있는 차가 있어도 하이빔을 이렇게 하향등으로 낮췄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렇게 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항상 하이빔을 켜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능형 헤드램프인데요. 이게 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도심에서 주로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부분이고, 좀 시골이라서 자주 킨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있으면 좋긴 할 텐데 기본으로도 하이빔 보조가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하거든요. 전혀 가성비와는 맞지 않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하이테크 패키지는 우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입니다. 우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 화면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거기에 뭐 그 내비 표시를 해준다는 건데 GV80에서 전혀 쓸모없는 기능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사실 이 정도로 하려면 앞유리 전체에다가 허드를 붙여가지고 이 진짜 길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야지 쓸모가 있지, 이거는 뭐 내비에게 표시해줘봤자 쓸모없고요. 다만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있죠. 요거 차 주변을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보여줘가지고 주차 같은 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고, 특히 G80 같이 큰 차는 이거 없으면은 좀 좁은 데에서 주차하거나 뭐 골목 빠져나갈 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가 여기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거죠. 깜빡이 키면은 왼쪽에 차가 있는지를 거울이 아니라 이쪽에 보여준다는 부분, 이게 아무래도 이 사각지대를 좀 없애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G80에서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팰리세이드에서는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깜빡이를 키면은 바로 좀 이게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한 0.5초 정도? 그래서 약간 급한 상황이 되면은 이거를 못 봅니다. 결국에는 거울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떨 때는 급할 때는 거울을 봤다가 급하지 않을 때는 이거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의미가 없거든요. 둘 다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중요한 옵션이라고 하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즉 차 밖에서 차를 앞뒤로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러면 좀 좁은 데 주차했거나 벽 같은 데 딱 붙여서 주차하더라도 이제 내려가지고 차를 뒤로 쭉 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죠. 이거는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열 컴포트 패키지입니다.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이 뒷좌석에서 이거 커튼 올리는 거요. 그리고 뒷면 전동식 커튼, 이 뒷자리에 이거 커튼 올라오는 거요. 그리고 이 2열에 에어벤트, 그러니까 에어컨 구멍은 원래 다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다가 에어컨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을 더 달아준다는 거고요.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이쪽이 이제 뭐 오디오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좀 쓸쓸하죠, 사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 파퓰러 패키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필수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옵션이고, 하이테크 패키지, 요거 12.3인치 계기판이죠, 한마디로. 그거 필요 없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는 필요합니다. 이건 서라운드 뷰 때문에. 서라운드 뷰 때문에 필요하고 2열 컴포트 패키지도 웬만하면 넣으시면 좋기는 좋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넣으면 410만원. 그러면 거기에 100만원 추가하면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간다는 건데 필요하신가요?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파퓰러 패키지 말고 그냥 하이테크 패키지 빼고 나머지를 넣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퓰러 패키지 저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음은 파퓰러 패키지에다가 딴 옵션을 좀 더 추가한 건데 어차피 파퓰러 패키지에 안 넣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번 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140만원이고요. 개방감이 진짜 좋죠. 개방감이 좋고 특히 앞좌석도 앞좌석이지만 뒷좌석에 타는 분들한테 굉장히 탁 트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채광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도 아파트 살 때 남향 거리는 게 햇빛이 들어오면 집이 화사하고 그렇잖아요. 선루프가 있으면 확실히 차가 화사해요. 햇빛이 위쪽에서 들어오니까. 뭐 그래서 이 선루프는 어차피 중고차 팔 때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받으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굳이 넣지는 않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원 좀 고민되는 가격이기는 한데 저는 기존 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옵션이 됐고요. 다음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120만원이고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해가지고 뭐 스트레칭 모드 뭐 이런 거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한 가지 좋은 거는 주행 모드나 차량 속도,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 아니면 좀 빠르게 달릴 때 이럴 때는 이 좌우측에 이 지지대가 좀 앞으로 나와가지고 몸을 딱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스트 도어 클로징, 문을 닫으면 거의 다 닫힌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딱 멈추더니 스르륵 하고 닫혀서 굉장히 부드럽게 닫히는 기능인데 처음에나 신기하지 뭐 나중에 되면 신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패스하겠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주차할 때 굉장히 필요하고 좋아서 정말 유용한 옵션이고요. 후측방 모니터는 필요는 없지만 가고 살아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좁은데 주차할 때 딱 이 정도에서 내리고 뒤로 쭉쭉쭉 미는 거 이런 거 괜찮죠.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있어요. 이제 후진할 때 뒤에 뭐 물체나 사람 있으면 멈춰주는 거고요. 이거 넣으면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으면 이거 너무 차가 길어서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우선 넣겠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인데요. 보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해가지고 차로 변경 보조 기능, 이거 깜빡이만 키면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 준다는 건데 이게 GV80 시승기 보면은 너무 안 되는 조건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람이면 충분히 끼어들 만한 상황에서 이 자동으로 끼어들지 못하고, 이게 사실 사람이 못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기계가 끼어들어줘야 진짜 유용한 건데 사람보다 못한 옵션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인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 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교차로 교차 차량, 이거 보시면 교차로에서 이쪽에서 차가 오면은 멈춰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측방 접근차 대응, 요거는 이제 끼어들려고 하는데 내 차 앞쪽에 이제 차가 있으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끼어들게 할 때는 우리가 이 미러를 보잖아요. 이쪽을 보다 보니까 이 앞에 차를 못 볼 때도 좀 있어요. 갑자기 멈추거나 할 때는. 그럴 때 이제 다시
이 차를 끼어들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가게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회피 조향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고 있다가 전방 충돌로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쪽에 차가 없으면 이쪽으로 그냥 핸들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조금 더 진보된 기능들은 나름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컨트롤은 기본인데 거기에 진출입로, 이 진출입로에서 속도 조절해가지고 안전주행 지원한다는데 별로 필요가 없고요.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뭐 이것도 역시 뭐 딥러닝 뭐 유행이라서 만들기는 했겠지만 필요 없습니다.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이런 건 원래 기본이어야 되지 않나요? 기존의 차들도 이런 거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을 텐데 GV80이나 G80은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요. 이게 충돌 감지되면은 시트벨트를 확 당겨줘가지고 몸을 딱 시트에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뭐 있으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 기능들에 150만원을 쓸 생각은 좀 안 듭니다. 넘어갈게요.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이거는 꽤 고민이 돼요. 수동식 도어 커튼도 있고요. 전동식 커튼 있고요. 뭐 이런 데서 공조장치 조절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 부분, 요 다기능 암레스트 없으면 굉장히 썰렁하기 때문에 요쪽 가오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라도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가성비 생각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조정하면 되지 괜히 뒤쪽에 있으면 애들이 장난치기만 하니까요.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2는 단독으로는 선택을 못하고 1이랑 같이만 선택이 되네요. 기존에 1에서 제공했던 기능들 외에 2열 전동 통풍 시트, 이 통풍 시트 하나 넣으려고 320만원을 쓰게 만들었네요. 뒷좌석 목베개하고 화장 거울 뭐 이런 것도 옵션으로 넣어놨어요. 이 목베개가 솔직히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야 뭐 그냥 싸제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320만원을 쓸 수는 없죠. 넘어가고요. 듀얼 모니터 이런 거는 그냥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사가지고 그냥 거치해주면 되죠.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는 스피커 9개인데 18개 렉시콘 걸 붙여가지고 더 좋은 소리를 낸다는 건데 이거야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40만원이라서 저는 또 패스할게요. 어차피 유튜브 같은 거 들으면서 가는데 사운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빌트인 캠 패키지, 요거 블랙박스죠. 블랙박스고 이제 핸드폰으로도 차 주변 상황을 볼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거고, 주차 중에도 12시간 녹화가 될 수 있도록 보조 배터리가 달리고요. 근데 빌트인 캠 패키지 끼면은 연비가 좀 낮아집니다. 0.1에서 0.2 정도. 그래서 70만원인데 이거는 뭐 그냥 한 20만원 30만원짜리 블랙박스 달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량 보호 필름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뽑은 G80은 6,207만원이네요. 처음 가격이 5,247만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사륜을 빼면 여기서 280만원 정도 빠지니까 이제 5천만원대에서 아슬아슬하게 마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6,000에서 6,200만원 정도, 뭐 요 정도 되는 가격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다 이렇게 보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부족한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제네시스의 G80에 대해서 옵션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차 구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고요. 오늘도 가성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